소잉핏입니다. 일러 패턴 6강 시작합니다. 오늘 6강에서는 자가 테스트와 꼴랑꼴랑 달팽이 부리를 제도해 보겠습니다. 자꾸 달팽이 크림이라고 발음이 나올 것 같은데 달팽이 프릴입니다. 프릴, 꼴랑꼴랑 아시죠? 이것이 오늘 제도할 달팽이 프릴 패턴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소잉핏 블로그, 제 블로그에 프릴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창에 만능 달팽이 검색하시면 이렇게 패턴이 나옵니다. 길이별로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달리는 선인데 50cm, 60cm 길이, 70cm 길이. 그러니까 달릴 위치를 확인하셔서 그 길이에 맞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폭을 6cm, 12cm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3cm로 하실 분들은 여기서 3cm로 이렇게 평행을 그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더 길게, 더 폭을 넓게 하실 거면 15cm 하실 거면 여기 3cm 키워서 더 둘레로 이렇게 키워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패턴을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달팽이 러플 패턴으로 만드신 옷을 보여드릴게요. 자, 너무 예쁘죠? 소금님이 만드신 러플 블라우스입니다.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이렇게 박으셨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프릴을 만들어 놓은 다음, 프릴 패턴을 만들어 놓은 다음 달릴 위치의 길이를 알고,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렇게 긴 길이 중에 필요한 길이만큼 잘라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크게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 이것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거미 엄마님의 작품입니다. 폭도 넓고 길이도 길어 보이죠? 이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꼴랑거립니다. 제가 올려드린 패턴에서 이 어깨나 뒷중심선을 이쪽에서 쓰셨는데 더 폭을 크게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줄여서 갔나 봐요. 더 꼴랑거리는 이 부분이 앞중심 아래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려드려도 그대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그 디자인에 따라서 응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드린 패턴은 블로그에 있고요. 오늘 제도할 패턴은 이런 모양으로 균일하게 그려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잘라서 굴러가게 사용하셔도 되고 이쪽을 이렇게 날려서 부드럽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늘 6강에서 진행하는 자가 테스트의 시험 문제입니다. 페이퍼핏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했던 일러 강좌 6강에서도 자가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제 블로그 이웃님 중에 하리님이라고 계십니다. 하리님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정말 어마무지 많은 무료 패턴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이템도 다양하고요. 남녀노소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 하리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이 블로그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제도법입니다. 일러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사각형 도구로 90, 60의 사각형을 만든 다음 안내선이나 선분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까지의 거리에 지점을 잡은 다음 라인을 그어주면 아주 빨리 제도할 수 있는 제도법입니다. 저는 이 제도법은 앞판만 보여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자가 테스트니까 이걸 앞, 뒷판 다 제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라운드로 네크 라운드를 돌아서 이 앞판까지 들어가는 꼴랑꼴랑 달팽이 프릴을 제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도 시작할게요. 파일 새로 만들기, 새로운 종이를 꺼내야 되겠죠? 제목은 달팽이 원피스.
그리고 센티미터로 폭은 200, 높이는 옷길이가 90cm였으니까 한 120cm로 하겠습니다. 200, 120 해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올게요. 저는 하리님의 블로그에서 사진을 캡처해서 저장해 뒀어요. 파일에 가져오기, 저장된 그림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작아요. 이때 얘를 정비례로 크기를 키우고 싶을 때는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까만색 화살표 선택 도구를 누르시고 모서리에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사선으로 뜨죠. 이때 그냥 키우면 이렇게 비율이 깨지거든요. 컨트롤 Z. 다시 정비례로 키워 볼게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키우면 정비례로 커집니다. 이렇게 잘 보이는 크기를 키우시고 옆에 놓고 제도를 하겠습니다. 자, 자가 테스트니까 저의 영상을 보시지 마시고 이 제도법을 가지고 일러로 제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돌아와서 봐주세요. 저는 앞판만 제도하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로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숫자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오고 너비는 30, 길이는 90을 적어서 확인. 항상 사각형 툴을 이용하시고는 왼쪽을 보시면 얘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이죠? 면이 하얀색이고 선은 또 없어요. 그러면 얘는 마우스를 누르면 이게 하얗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므로 얘를 이걸로 바꿔주고 면을 투명하게 빨간 사선 확인해 주시고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저는 두께를 키울게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잘 볼 수 있게 두께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선택됐고 만들어졌는데 선택 해제는 하얀색 화살표나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 좌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아니면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자, 다음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위에 부분만 제도하면 되죠. 이 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 이 가까이 갖다 놓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안니선 가져와도 되고 오랜만에 선분 도구 할게요. 여기에서 11.5 여기에서 13.5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7cm 내려서 어깨를 그리고 이 어깨 포인트에서 아래로 22cm 내려온 암홀선을 그립니다. 선분 도구를 이용할게요. 조금만 더 가까이 이제 제도법은 안 보셔도 되겠죠? 자, 선분 도구 콕 찍으시면 여기에서 어디로 갈래? 옆으로 갑니다. 180도 옆으로 가서 11.5 확인. 그러면 여기에서 11.5 점이 생겼고 여기서 그릴 건데요. 지금 여기서 다시 아래로 13.5 와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선택된 상태라서 여기가 선택이 안 돼요. 그러므로 선택 해제를 해야 되는데 컨트롤 키 눌러도 되고 하얀색 화살표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아니 왼쪽 좌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되고 다시 선분 도구 눌러서 포인트 잡으시고 아래로 270이겠죠. 똑 떨어지게 하면 270 그리고 13.5cm 확인. 그러면 여기 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 펜 툴을 이용하셔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까이 되면 제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갈게요. 확대해서 보니까 나중에 했던 이 선분 도구의 점은 보이는데 11.5 했던 이 옆 4개 포인트는 보이지 않아요. 이때는 가까이 이렇게 점에 가까이 가면 고정점이라고 나오는데
그래도 찾기 힘들 때는 선택 도구를 이용하셔서 선택 도구 누르시고 이렇게 영역을 잡으세요. 영역 안에 사각 박스 안에 이렇게 꾹 눌러서 마우스 안에 드래그 하면서 모서리를 크게 갖다 놓으시면 만든 선분 도구의 점들이 보이죠? 보이죠? 이 보인 상태에서 펜 툴을 이용하셔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곡률 툴을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네크선 직선의 점을 꾹 누르시면서 추가하셔서 라인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선택 해제하시면 선이 잘리죠? 그래서 크게 볼게요. 컨트롤 숫자 0에서 크게 봅니다. 이 네크 라인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어깨선을 그리겠습니다. 어깨선 그리기 위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7cm 내려가죠. 7cm. 그러면 선분 도구를 이용해서 포인트 잡으시고 아래로 270 7cm 해서 확인. 그러면 펜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깨선이 나왔습니다. 엔터 키를 치시던가 컨트롤 키 누르시고 허당에 띡 누르면 선이 끊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22cm의 암호를 그리면 됩니다. 자,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 해제를 합니다. 허당에 누르면 선택 해제가 되고 선분 도구 선택하셔서 포인트 여기에서 콕 찍으시면 옵션 창이 나오고 아래로 22 확인. 그러면 이 포인트가 나오죠. 여기에는 암호를 직선으로 쓸 거라서 바로 펜 툴로 이렇게 암호를 그려줍니다. 컨트롤 숫자대로 해서 확인, 크게 보면서 확인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앞판이 그려졌습니다. 뒷판도 쉽겠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뒷판을 그리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안단선을 그리면 다시 확대를 해서 여기서 안단선을 그리겠습니다. 안단선은 평행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라인에 평행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평행선은 뭐였죠? 지난번에 오브젝트, 패스 이동 해서 여기에서 평행선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이 라인, 네크 라인에 대한 평행선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을 했더니 얘네들이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가위 툴을 이용해서 콕 잘라요. 그죠? 이 포인트를 콕 누르면 잘려지죠. 가위 툴이 안 보이시면 지우개 툴과 같이 있으니까 지우개 툴을 누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위 툴 찾아서 포인트를 눌러서 얘네들을 잘라주시고 다시 선택 툴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선택 툴 눌러보시고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 떨어져서 이거 하나만 독립된 라인임을 확인하시고 오브젝트 패스 이동 누르시면 평행으로 얼마를 갈지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얼마의 평행선으로 그리고 싶으세요? 보통 안단은 3cm에서 4cm를 하거든요. 3cm는 좀 좁아서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4cm 할게요. 4cm로 평행을 그리겠다. 확인하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가위 툴로 얘네들은 사실 지금 이게 네크라인이고 이 안쪽에 있는 평행선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위툴로 이 포인트를 눌러서 잘려지게 하고, 다음 이 포인트를 눌러서 잘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얀색 선택 툴을 눌러서 얘네 평행으로 그려진 이 선들을 선택해서 백스페이스로 지워줍니다. 그러면 얘네들만 남게 되죠. 이게 안단선이 되고요. 이렇게 안단선만 남았는데 앞중심과 어깨에 갖다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선택툴을 이용하셔서 이 포인트를 선택하셔서 이 포인트만 움직이게 해서 여기 갖다 붙여주셔도 되고, 포인트를 선택해가지고 그 방향키로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올리셔서 연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선택툴을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고 이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포인트가 연장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갖다 주셔도 됩니다. 살짝 꼴랑 하면 펜 툴을 이용해서 점을 하나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눌러서 선을 끊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안단선은 만들어진 상태인데, 안단은 보통 1점 파선, 점선, 2점 파선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획을 선택하시면 획, 아니면 윈도우에 있는 획입니다. 획 아래쪽에 있어요. 획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점선 사용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선을 점선을 할 건지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선택 도구 화살표를 눌러서 이 점을 영역으로 이 선을 영역으로 잡으시고 점선 사용 누르시면 이렇게 간격과 점선에 숫자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뜨고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선의 종류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컨트롤 숫자 0. 이렇게 이 제도법으로 패턴을 제도했습니다. 금방 제도하죠. 그리고 잠시 후에 달팽이 풀이를 제도해 볼 건데요. 그런데 이 패턴이 사각형의 어깨와 네크 암호를 그렸는데 만든 옷을 볼 수도 없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린 기본 원형 패턴이 있습니다. 기본 원형 패턴을 열어요. 기본 원형 패턴에서 이 다트가 있는 패턴을 가지고 오시면 가슴 위치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패턴 위에 올려서 보면 좋거든요. 이 패턴을 가지고 올 건데, 자, 선택을 하고 저는 색깔을 미리 바꿔놨어요.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여기로 와서 컨트롤 V 해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방향이 다른 거죠. 얘는 이쪽을 보고 있고 제도한 패턴은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선택되어 있으니까 반전 도구를 사용할게요. 반전 도구를 따닥 누르시면 반전 창이, 옵션 창이 나오고 세로로 선택되어 있네요. 그래서 미리 보기 할까요? 미리 보기. 누르니까 반대로 간 게 보이죠? 확인. 그래서 반대로 놓고 얘를 이동해서 비교를 해 볼게요. 선택 도구를 누르시고 까만색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동이 가능하죠. 이렇게 앞 중심과 어깨 라인의 연장선으로 만나는 부분에 갖다 대니까 어머나 너무나 비슷하죠. 어깨 라인의 각도도 비슷하고, 그쵸? 이렇게 갖다 올리고 잠깐 핀트가 나가게 이동이 됐다면 방향키로 자 이동해서 이 어깨 라인과 앞 중심선 라인을 맞춰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확대를 할게요. 자, 이렇게 확대했을 때 패턴을 읽을 수 있어요. 자, 얘는 네크라인은 시원하게 파였어요. 일단 이게 원넥, 목줄기의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4cm로 우리가 안단을 했으니까 옆목은 4cm 정도 파여 있고 거기에 배 정도로 안목이 파여 있는 V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겨드랑이 포인트라서 아모리 깊이가 22cm인데 팔을 들면 겨드랑이가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도 되겠지만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내릴지 더 올릴지 겨드랑이 위치를 보고 이 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가슴 부근이고요. 그리고 옷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컨트롤 숫자대로 해서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힙선이니까 힙선보다 아래로 22, 허리에서 힙까지 20cm거든요. 그래서 거의 20cm나 30cm 정도 더 내려와서 허리에서 한 60cm? 그러면 거의 무릎 정도거나 무릎 바로 위에 도달하는 길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적어도 보통 스커트를 입을 때 허리에서 60cm의 옷 길이로 스커트를 입는다. 그러면 원피스도 그 정도 하면 좋겠어? 그러면 선택 도구로 얘를 선택을 해서 따닥 눌러서 아래로 60cm 보내면 되겠죠? 270 아래로 60cm 미리 보기. 그러면 60으로 하려면 이 정도의 길이로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사로 해서 이 정도. 그러면 선택 도구로 얘를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Shift 키 누르시면 수평 수직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면 얘는 내가 즐겨 입는 스커트 길이의 원피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컨트롤 Z 제가 시험 삼아 보여드린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 원형을 가지고 패턴을 응용할 수 있어요. 여기가 허리니까 허리를 조금 넣고 싶어. 그러면 가위 툴로 콕 잘라요. 그러면 들어갔죠. 그리고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넣고 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이쪽은 잘라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본 원형을 가지고 계시면 변형하실 때 어느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응용하기가 쉽답니다. 컨트롤 Z, Z. 프릴을 지금 제도할 건데 뒷 네크를 돌아서 앞 네크로 와서 앞 중심에 물릴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소금님이나 거미 엄마님께서 만드신 옷처럼 네크 라인은 있고 앞 중심에 절개선을 넣어서 물리는 형식인데 어디까지 물릴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저는 아몰선 깊이 부근까지 프릴이 달리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펜 툴을 가지고 이 정도에서 프릴이 끊기는데 양쪽이 비대칭으로 하고 싶다면 좌우 따르게 길이를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 이 정도로 잡을게요. 이렇게 했을 때 뒷판의 뒷 네크라인의 길이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제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임의로 이 길이가 뒷 네크라인의 길이라고 제가 잡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달려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프릴의 길이를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갖다 놓고 제가 편의상 윈도우의 레이어 누르면 옆에 있던 레이어 창이 뜹니다.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지금 새로운 레이어 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레이어를 자물쇠로 잠그고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선을 그으면서 길이를 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길이를 저는 뒤 네크라인으로 잡았어요. 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정을 했고 이렇게 펜 툴로 그냥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죠? 잘랐어요. 그러면 제가 그려진 뒷 네크라인, 앞 네크, 그리고 앞중심에 물리는 선. 그러면 얼추 이 선의 길이가 반쪽이지만 프릴이 달리는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문서 정보, 윈도우의
문서 정보 누르시면 저는 옆에 띄워놨지만 여러분들 찾으시기 쉽게 윈도우에 문서 정보 찾으셔서 여기 창 누르시면 오브젝트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선택된 길이는 48.3cm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풀이를 제도했을 때 달림선의 길이는 48cm는 되어야 여기에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달팽이 풀이를 여유 있게 제도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의 길이를 재서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제가 종이로 잘라서 붙여본 건데요. 이런 식인 거죠. 길게 그려서 이렇게 필요 부분을 잘라서 쓰시면 되고, 더 곡이 많은 부분은 많이 꼴랑거리고 덜한 부분은 덜 꼴랑거리니까 필요 부위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봤을 때 많이 꼬여진 부분, 이 부분이 더 꼴랑거리겠죠. 더 많이 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덜 꼴랑거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고 싶은 구간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을 쓰고 싶은 구간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이를 재와서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쓰거든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반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러로 들어와서 달팽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달팽이를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엄청 간단합니다. 선분도구 있죠. 선분도구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얘네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선형 도구를 선택하십니다. 나선형 도구를 선택하시고 왼쪽 마우스 누르시면 옵션 창이 뜹니다. 반지름이 반경이잖아요. 원으로 생각했을 때, 달팽이를 원으로 생각했을 때 반지름 20은 보통 4cm 이하의 프릴을 쓸 때 쓰시면 되고, 25cm 정도는 이제 4cm 이상의 프릴폭을 쓰실 때 큰 원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소되는 것은 안으로 말려지는 퍼센트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90으로도 해보시고 60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선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확인 눌렀을 때 점에서 점까지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이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10개의 구간, 그래서 선분이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숫자를 더 많이 넣으시거나 적게 넣으셔서 모양을 확인하시고 풀이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평행을 그려주면 달팽이 풀일이 됩니다. 평행선은 오브젝트, 패스 이동. 자, 안으로 2cm, 밖으로 2cm에서 4cm의 풀일이 형성됐습니다. 확인. 가까이 볼까요? 이제 나선을 그렸던 이 중간에 있는 선은 필요 없습니다. 선택해서 지워줍니다. 달팽이 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일수록 더 꼴랑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선을 연결하셔서 이 안쪽을 다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편의상 여기에서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 연결해서 이 선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선은 지우겠습니다. 선택하고 선을 보이게 한 다음 가위 툴로 이 구간을 잘라요. 그리고 이 구간을 잘라요. 필요 없는 이 안쪽의 선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프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달림선을 확인한다면 이 앞중심선에서 프릴이 시작하는 부분을 여기로 써도 되고 이 부분을 써도 됩니다. 이쪽에서 더 꼴랑거리기를 원하신다면 여기가 앞중심 아래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와서는 조금 더 완만하게 꼴랑거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부분이 앞중심 아래 부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릴의 길이는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위 툴을 이용해서 선택 툴로 선택해서 가위 툴을 이용해서 잘라요. 확인. 여기에서는 잘려져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라요. 그러면 선택해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 길이가 얼마인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윈도우 문서 정보 누르면 이 프릴의 달림선의 길이는 92.2cm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선의 길이는 48.3cm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하나를 패턴을 만들어 놓고 옷을 만들 때마다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선택해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하셔서 가위로 구간을 하나 잘라요. 몇 개 구간을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펜 툴을 이용해서 아까 잘랐던 이 부분, 그리고 잘랐던 이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몇 cm인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해 주시는 거예요. 문자가 너무 작게 나옵니다. 문자 선택하시고 크기를 누르시고 54. 그렇죠? 이 구간이 달림선의 길이는 54cm이다 라고 가이드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간 길이를 적어 놓으시면 내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48.3cm니까 나중에 조절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프릴을 만들다가 조금 더 길게 짧게, 그러니까 요 길이로 프릴을 재단해 놓으시면서 조절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프릴이 달릴 길이가 48.3cm잖아요. 길게 해놓고 뽑아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일러에서 정확한 숫자로 패턴을 만들어 줘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가이드로 적어 놓은 숫자에서 필요한 길이 근처로 가서 더하기 빼기를 하셔서 여기에서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5.7cm 간 점을 찾으면 이 길이가 48.3cm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패턴 캐드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살짝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손으로 길이 재가지고 맞추는 것보다는 편합니다. 사각형 툴을 이용하셔서 자를 그려줍니다. 왼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 창이 뜨고 자처럼 2cm 폭으로 높이는 그 가감할 숫자를 적어 주시면 확인하면 이렇게 사각형 자가 생깁니다. 얘를 선택된 지금 상태에서 이 가이드 라인의 포인트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회전을 해서 가감을 하면 되거든요. 키운다면 이쪽으로 오면 되고 줄인다면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회전 툴을 이용하는데 회전 도구가 안 보이신다면 반사 도구와 함께 있습니다. 자, 회전 도구를 누르시면 어딘가 파란 포인트가 있죠. 이때 중심이 그러니까 회전의 중심이 될 포인트에 콕 눌러서 이렇게 파란 점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은 왼쪽 마우스로 움직일 점을 콕 찍어서 드래그 하시면서 라인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펜 툴을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수치가 들어간 필요한 48.3cm의 길이의 구간인 거죠. 이 사각형은 선택해서 지우시면 되고 여기가 필요한 길이의 프릴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가이드 라인으로 숫자를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불러서 프릴 길이를 조정하기 쉽습니다. 다음 무료 패턴 나눔에서는 이 원피스에 이 프릴이 달려있는 디자인으로 패턴을 그레이딩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일러 패턴 강좌 6강 자가 테스트와 꼴랑꼴랑 달팽이 프릴 제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